가해자가 그날 유독 귀신에 씌인 것처럼 나를 괴롭혔다. 그 순간에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괴롭힘은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된다거나 반복적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이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개연성 없이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거의 없다. 가급적이면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떠올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에 대한 지도, 약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괴상한 상담소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도 또 이런 거 찾아보신 거 아니죠? 직장 내 괴롭힘, 패소 사례, 최악의 피해 사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잘된 사람들 거 찾아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전해드릴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신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악의 사례들을 굳이 찾아서 보신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있다는 건 더 해볼까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겠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상담을 받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요. 상황은 이미 벌어졌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럼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될까요?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속도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발생 시점에서 너무 멀어지면 대응이 어렵다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상담을 받으러 갈까요? 가해자가 그날 유독 귀신에 씌인 것처럼 나를 괴롭혔다. 그 순간에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솔한 표현들이 상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사내 고충 상담원한테 바로 달려가서 과장님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심장이 벌벌 뛰어요.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 너무 괜찮죠. 근데 대부분의 괴롭힘은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된다거나 반복적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이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개연성 없이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거의 없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가해자가 가만히 있던 피해자한테 와서 괴롭힘을 한다? 이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대부분은 먼지 같은 괴롭힘들이 계속되다가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담이나 신고를 결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방금 벌어진 그 계기가 된 모종의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 되느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서사나 맥락을 보완해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담이든 신고든 이르게 된 경위와 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소거하고 갑자기 뚝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 신고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서사나 맥락까지 같이 이해하게 된다면, 아, 이런 식의 괴롭힘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더 크게 와닿았겠구나 라는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한테 꼭 요청드리는 게 있는데, 타임라인을 한번 써보셔라. 이걸 요청드리면 많은 분들이 타임라인을 언제 쓰냐,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날짜도 당연히 정확히 기억 안 나겠죠. 메모를 그때그때 안 했으면. 또 이걸 다시 되짚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죠. 당연히 힘듭니다. 기억도 안 나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계속해서 흐려질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기억은 흐려지는데 담당자는 나에게서 더 정확하고 더 증명이 가능한 얘기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떠올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에 대한 지도, 약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한 보고서 형태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라든지, 신입사원이 들어온 뒤부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정도의 단서들이라도 콕콕콕 찝어보는 거죠. 이건 선의 형태가 아니어도 되고 점의 형태여도 돼요. 이쯤에서 무슨 일, 이쯤에서 무슨 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 본인도 사건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짚다 보면 아, 그 여름이랑 가을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쯤이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경험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순간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사와 맥락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잘 지내던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점심을 안 먹네?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턴가 간식을 나만 빼고 주네? 이걸
타임라인으로 쓱 보지 않으면 그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그걸 캐치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타임라인을 적어보시는 게 시간 순서를 확인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개연성을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만 작성해 오셔도 상담의 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시간의 순서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괴롭힘이 좀 더 노골화된 시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죠. 다음 영상에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또 봐요.